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이 변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아. 자, 교과서 27쪽부터 있는 내용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시간 여러분 과제를 제출했던 것을 봤는데, 네, 이 왼쪽에 주요 개념 정리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잘 맞게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네, 이 문제를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고, 네, 여기도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였고, 물리 변화라는 것은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상태는 달라지지 않고, 크기나 모양의 상태는 달라지지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가 되겠죠. 새로운 물질,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화학 변화인데, 네, 그것을 분자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알갱이를 살펴보면, 자, 이런 게 이제 분자죠. 분자와 원자의 개념을 정확히 잘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분자입니다. 이런 게. 자, 이런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덩어리 하나가, 이게 분자가 되겠죠. 자,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원자입니다.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원자가 되겠죠. 자,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게 되죠. 자, 이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이,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모여있던 게 이렇게 멀리 퍼졌다든지, 이렇게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이런 것은 물리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화학 변화는 이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들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든지 다른 게 달라붙는다든지 뭐 이런 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 원자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순서가 바뀐다든지 뭐 다른 게 와서 붙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원자 배열이 변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잉크가 물 전체에 퍼진다. 네. 물과 잉크 방울이 따로따로 그냥 섞여 있는데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으면 그게 모여 있던 게 그냥 퍼진 거죠.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가 가까이 모여 있던 게 이제 퍼져 나간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물리 변화가 되겠고, 자, 양초가 연소하면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죠. 화학 변화가 되겠고, 검은 머리에 색이 변화인데 색이 변한 것도 그 내부의 어떤 성질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해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사실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게 되죠. 색깔이 변한 것도 다 이제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양초가 녹아 천농이 됐다. 양초가 이제 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양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화학 변화지만 일부의 양초가 녹아서 흘러내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굳어져서 녹기 전에 양초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물리 변화 되겠죠. 그래서 물리 변화는 기억과 리을이 되겠어요. 네, 오븐에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되는 것도 이제 가열하는 과정에서 화학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반죽일 때의 밀가루 반죽하고 나중에 구워놓은 빵하고는 맛도 다르고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된 거죠. 자, 이 OX 문제에서도 이제 아까 선생님 분자하고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했어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네. 분자의 내부 구조가 바뀌어서 원자가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간다든지 다른 게 붙는다든지 해가지고 변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된 거죠. 다른 물질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네, 이게 O가 되겠죠. 자, 가열했을 때 수증기가 생기는 것은 화학 변화, 네, 이거 물리 변화죠. 네, 수증기. 네, 물이 증발해서 네,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가 되겠어요. 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배열뿐만 아니라 원자의 종류도 변한다. 네, 이것도 X가 되겠죠. 네, 화학 반응에서 이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이 원자의 종류도 바뀔 수 있죠.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이 원자가 있던 원자가 없어지는 일 없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다르게 다시 재배열되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원자는 있었던 원자가 그대로 이 원자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이게 메테인 분자, 이게 개수가 앞에 적혀 있는 개수의 비가 곧 분자의 개수비죠. 자, 이 개수가 1이죠. 생략되는 1. 그래서 메테인 분자는 1개고 산소는 앞에 2가 붙어 있죠. 산소 분자는 2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네. 자, 이 화학 반응식,
네, 앞에 개수 붙이는 거 잘 알겠죠? 이게 ECU 플러스 O2가 ECUO가 되겠죠.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과제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해 봤고, 자, 오늘 새로운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질이 변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물을 네, 응고시켰을 때, 네, 자, 여기 물병 안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냉동실에 넣어서 이걸 냉각시켜서 물을 얼음으로 만들었을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자, 그럼 이제 액체의 물하고 고체의 물하고 그 물을 그대로 올렸을 때, 자, 질량이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죠. 여기 12g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물이 어디 새어 나갔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물을 더 넣지도 않았고, 그래서 물의 양이 변화가 없어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것도 설탕을 용해시켰을 때 네, 물 속에다가 설탕 덩어리를 각설탕을 넣었죠. 자, 넣었을 때 총 질량이 190g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서서히 저절로 녹아요. 물론 저어주면 빠르게 녹겠죠. 자, 뜨거운 물이면 쉽게 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녹이면 설탕물이 됐겠죠. 설탕과 물이 섞여 있던 게 설탕물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때도 질량의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물리 변화가 일어났을 때, 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되기 전과 후에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리 변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오늘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하나 더 올려놨어요. 이 교과서, 이 교과서를 제작한, 네, 출판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이 실험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다른 데다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네, 배포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영상을 보면, 이제,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섞어서 네, 섞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처음 이제 탄산 나트륨 수용액, 염화 칼슘 수용액, 둘 다 이제 수용액이란 말은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을 말하죠. 물에 균일하게 잘 섞이는 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탄산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렇게 투명한 액체 상태가 되겠고, 염화 칼슘도 역시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투명한 액체 상태가 됐어요.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무슨 일이 나느냐면 이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앙금이 생성돼요. 자, 탄산 나트륨이나 염화 칼슘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투명하게 완전히 녹았는데, 자,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얀색 앙금 이제 가라앉은 앙금이 생겼어요. 앙금이 생겼다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었는데, 둘 다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로 바뀐 거죠. 네,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서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하얀 앙금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죠. 자, 이 통액 무게를 다 포함해서 안에 들어있던 용액의 총 질량을 쟀고, 그 다음 이걸 들어 부어 가지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네, 이 역시 통하고 전체의 무게를 그대로 쟀더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인데, 자, 반응 전과 반응 후 물리 변화할 때도 아무런 질량의 변화가 없고, 화학 변화할 때도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자, 원래 있었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긴 했지만, 원래 있던 재료가 다른 재료로 이렇게 바뀌긴 했어도 그 양이 중간에 어디 새 나가거나 없어진 게 없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9쪽에 보면 오늘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났던 이 실험의 내용을 식으로 적어놨는데, 여러분 식이 나오면 또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탄산 나트륨 Na2CO3. 이 탄산 나트륨인데 이 뭐 화학 기호를 뭐 잘 기억해 두면 좋긴 하겠지만 뭐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나트륨 Na2CO3 왜 하필이면 Na2CO3냐? 네. 이걸 뭐 왜 그렇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탄산 나트륨을 이렇게 선생님 여기 뭐 그림에 있는데 선생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탄산 나트륨은 Na가 나트륨의 원소 기호고 C는 탄소죠. O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탄소 하나에 산소가 3개가 결합했다는 거, CO3는. 이게 탄소 하나에 산소 3개가, 이거 빨간 게 산소라고 하겠어요. 자, 이 산소 3개가 결합해 있고, 이게 또 Na2, 이 흰색을 Na 나트륨으로 해서 나트륨 2개하고 결합해 있다. 그래서 탄산 나트륨의 분자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염화 칼슘은 칼슘은 CA가 되겠고 Cl은 염소죠. 염소의 원소기호인데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이렇게 결합했다. 염소하고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이게 염화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나트륨하고 결합하면 염화 나트륨. 칼슘하고 결합하면 염화 칼슘. 이렇게 염소하고 칼슘하고 결합해서 염화 칼슘이 되겠는데, 자, 이것도 이제 칼슘 하나에 염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 칼슘이 됐죠. 네, 칼슘 하나에 염소 원자 2개가 결합했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이렇게 이게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거 2개 섞으니까 얘와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죠. 그 새로운 물질 하얀 앙금이 생겼는데 그 하얀 앙금이 뭐였냐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거 얘네들은 물에 다 녹아 있었지만 물 속에서 하얀 앙금이 생겨서 가라앉게 되죠. 자, 탄산칼슘이 이제 칼슘에다가 탄산 CO3, 탄소하고 산소 3개가 결합해는 이게 탄산인데 탄산칼슘 앙금이 생기고 염화 나트륨 네, NaCl 염화 나트륨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탄산 얘가 2개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바뀌기 전에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바뀐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이루고 있는 이 알갱이 원자들이 떨어져서 다시 재배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탄산 나트륨이 이제 가에 붙어 있던 나트륨을 이렇게 떼내고, 나트륨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 나트륨은 여기 붙어 있던 네, 얘랑 네, 이게 염소 원자죠. 네, 얘랑 결합하고 얘는 또 떨어져서 얘랑 결합하고 얘는 얘랑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게 탄산 칼슘이 되고 염화 나트륨 네, 분자가 2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런 화학식이 나왔고, 자, 반응 전에 이거는 반응 후의 모습이고 아까 반응 전의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질량을 생각해 본다면 이 원자 하나하나마다 다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자, 반응 전에 얘들이 어떻게 결합해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든지 간에 어쨌든 반응 전에 다 원래 있던 알갱이들이었고 반응 후에도 이 알갱이들이 그대로 하나도 뭐 밖에 빠져나간 거 없이 남는 거가 없이 또 외부에서 추가된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네, 원래 있던 알맹이 개수 그대로죠. 원래 알맹이 종류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맹이라는 것은 원자를 말하죠. 이 원자들의 종류나 개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의 총 질량은 얘를 어떤 모양으로 조립을 했든 풀었든 관계없이 이 얘네들 전체의 총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 29쪽에 밑에 쪽에 나오죠. 네.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네, 이런 사실이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질량 보존 법칙,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 네, 반응하기 전에 있었던 물질들의 총 질량, 반응한 뒤에 그 물질들의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질문이 생겼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클래스룸에다가 댓글로 선생님에게 적어주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선생님이 참고해서 보충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도 댓글 달아주시고, 자, 오늘 과제는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질문지를 올렸어요. 그 질문지에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하고 그 결과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 정답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답 확인하고 나서 그 창을 닫고 나면 다시 그 창을 열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닫기 전에, 네, 여러분, 네, 지금 문제를 다 풀고 제출한 뒤에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네, 정답이 뭐였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혹은 다른데 메모해 두셔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칠 때, 내용을 잘 맞춰서,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죠. 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계속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데, 언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을 또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때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온라인으로 하는 학습 여러분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